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1부터 4까지니까 4 빼기 1분의 F4 빼기 F1 는 4 놓고 1 놓고 빼면 얼마 나오지? 4 들어가면 63인가? 그죠? 63 나누기 3는 21이 되겠네요. 4를 넣으면 64인데 1 빼니까 63이죠. 근데 1 들어가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랑 뭐가 같길 바라냐면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고 싶은데 C에서의 미분계수는 리미트 X를 C로 보냅니다. X에서 C를 빼주시고 FX에서 FC를 빼면 되죠? 이렇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 분모는 X 빼기 C 분자는 X3승 빼기 1에서 C의 3승 빼기 1을 빼는 거니까 X3승 빼기 C의 3승이 나와요. 이렇게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뭐가 남냐면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C제곱인데 X가 C로 다가가는 거니까 C를 대입하시면 3C 제곱이 남습니다. 너가 21는 3C의 제곱인 거죠? C 값은 1부터 4 사이니까 루트 7이 되겠죠. 답은 루트 10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29번 볼게요. 29번에 오타가 하나가 있죠. X가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2로 가는 거예요. 29번에 여기 보시면 리미트 X가 요 자리 3이 아니라 2입니다. 2. 여기 오타예요. 이 상태에서 F X 빼기 1 더하기 4 분의 X제곱 빼기 4 괄호 1번과 괄호 2번이 같기 때문에 괄호 1번만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주고 F1과 F'1을 구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를 대입을 먼저 해보자. 2를 대입을 해보면 얘는 F1로 가죠? F1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2로 가면 0으로 가죠. 0으로 가는데 0 아닌 수렴값이 나왔으니까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를 넣은 F1 더하기 4가 0으로 가야 되니 F1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이 식을 양변을 역수를 취하시면 식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나? X 빼기 2 X 플러스 2 분의 F X 빼기 1 빼기 F1이라고 써도 괜찮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4가 F1이니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F1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쓸게. 그럼 구조를 잘 보세요. 어차피 너랑 너는 X가 2로 다가가면 둘 다 어디로 가냐면 1로 다가가는 중이야. 그리고 너에서 너를 뺀 형태가 여기에 있죠. 네가 누구냐면 세모 빼기 네모예요. 사실은 맞죠? X 빼기 1에서 1 빼면 X-2가 되는 거죠. 굳이 X-를 치환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보시면 되고 요거 2로 가면 4로 가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시면 역수 취했으니까 2분의 1, 4 곱하면 역시 다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F'1이 돼요. F'1은 2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32번 보시면 다음 수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골라봐라. 중간에 이제 오른쪽 그림이 있다고 했는데 없는 문제 하나 있죠. 그런 건 뭐 풀지 마세요. 그림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A, B, C, D가 A, 그 다음에 너가 B, 너가 C, D, 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높이가 같고 얘도 높이가 같고 얘는 누구랑 같냐면 여기 이렇게 Y축과 만나는 부분과 높이가 같아요. 이게 A, B, C, D, E. B, C, D, E. 자, 이 상태에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1번 F'A와 F'B를 비교했을 때 A쪽이 더 작은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B쪽이 더 작죠. 1번 틀렸습니다. 역시 B와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고 싶은데 너는 음수, 너는 양수죠. D쪽이 더 크죠.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D와 A를 연결한
평균 변화를 보고 싶대요. DA 연결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음수인 기울기가 나오고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죠. 그래서 3번 역시 틀렸습니다. 4번 E랑 C를 연결한 거랑 E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싶대요. 이렇게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누가 봐도 접선 쪽이 더 크죠. 그래서 4번까지 다 틀렸고 E와 A를 연결한 너의 평균 변화율 요거랑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비교해 보시면 접선 쪽이 더 큰 거 보이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나온다.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5번.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 대하여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이제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런 걸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식을 이렇게 쓸 거라고 b-a 분의 fb 마이너스 fa죠. fb-fa니까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3 마이너스 a를 넣은 거 a제곱 2a 3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b 빼기 a로 약분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주면 되지. 그럼 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약분하면 b 플러스 a가 남고요. 그 다음에 2로 묶으면 b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2가 남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1에서의 아니지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래. 마이너스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주고요. x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함수 fx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에서 f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죠. 빼기 f 마이너스 1 넣어보시면 1, 3 마이너스이니까 f 2 나오죠. 2 빼기 2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요거 플러스 1이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너가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정확히 x 플러스 1이 남게 돼 있어요.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봤더니 이 값은 0이 나오더라 이거야. 너가 0이 나오니까 2를 이항시켜 보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49번.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fa와 f'a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극한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 달래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근데 여기가 h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돼 있죠? f a 플러스 h 분의 1 빼기 f a 분의 1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요거를 fa와 f'a를 이용해서 표현해 달라고 했잖아. fa는 그냥 fa인 거고 f'a는 식을 쓰기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요거를 이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구조를 이용을 해달라는 거고 잘 보시면 이거를 통분을 하시면 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h분의 통분한 거니까 둘이 곱한 건데 얘를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fa 플러스 h랑 fa 곱한 거 옆에다 써주시고 이렇게 돼서 fa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fa 플러스 h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보시면 이 부분이 이만큼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히 누구랑 똑같이 생겼냐면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부호는 반대죠.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f'a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h를 0으로 보냈을 때 얘는 어차피 fa로 가고 얘도 어차피 fa로 가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fa의 전체 제곱 분의 마이너스의 f'a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미적분하게 되면 배웁니다. 목세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56번까지만. 수 1에 비해서 수 2가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정직해요. 수 2는 수 1에 비해서 조금 더 뭐 도형 막 이런 거는 약간 도형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수열 이런 것도 좀 감각적으로 잘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 2는 그냥 꾸준히 숙제를 잘 해오시고 개념 좀 잘 모르는 것들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생각보다 나중에 이제 막 난이도가 막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여기보다 뒷부분이 더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미분계수 단원이 되게 어려운 단원이에요. 수2에서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오늘 할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f' a, b, c, d a, b, c,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림이 약간 안 맞죠? 이거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D. 그냥 접선을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좀 더 가파르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지금 그은 직선들 간의 기울기만 비교해 달라는 거야. 얘는 음수, 그러니까 D가 제일 작죠? F'D, 그 다음에 C, B, 아니지 A, B 순이겠죠? F'은 다 생략을 했습니다. 얘는 다 F'C, F'A, F'D, F'B.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는 그냥 그래프를 보고 하는 문제. 자, 뒤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숙제를 잘 해오신 것 같고 이 정도 하고 개념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교재 받으세요. 응? 응? 지우개가 없다고? 나도 없는데? 칠판 지우개라도 줄까? 어떡할까? 지우개 없나 어떡하지? 지우개 혹시 남는 사람 있나요? 남는 사람 하나 빌려줄 수 없나? 지우개가 없나 봐. 자, 선생님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나 줄 수 있어요. 밑에 있는데 필기할 때 안 틀리면 되죠 뭐. 꼼꼼히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정민이 지우개 남는 거 없니? 하나밖에 없어? 애들이 지우개가 하나씩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죠. 오, 고마워 승우야. 이따가 잘 돌려받아. 가끔 저러고 이제 까먹고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 아까 테스트 답지인데 줄래? 뒤에 하나 주세요. 이것도 넘깁시다. 다 했어? 이따가 볼게요. 이따 쉬는 시간 볼게요. 오늘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중에서도 도함수,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거고요. 미분이 가능한 것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었는데 네, 다항 함수의 미분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한 번에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어려워하더라고. 미분계수 쪽을 수2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수2의 첫 번째 난관이 원래 함수의 극한이 처음에 제일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함수 극한 식변형이랑 이런 것도 좀 어렵고 함수의 연속이 이제 조금 할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분계수가 또 막 어려워요. 막 식변형이 막 복잡해. 막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미분계수를 넘어가고 미분을 배우고 나면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또 나름 손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미분을 못하는 애들은 없어. 수2를 하는 애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다항함수를 미분을 못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미분은 다 해요. 적분도 다 해요. 근데 이제 미분을 해서 그걸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두 번째 대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어렵고 이 앞부분에서는 오늘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테스트도 사실은 식변형 다채롭게 냈기 때문에 쉬운 테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다고는 하는데 이제 연습을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셨고 집에서
숙제도 해보고 세모도 열심히 해오고 뭐 그렇게 했으면 이제 풀만한데 그렇지 않았으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미분계수와 도함수 중에서도 사실은 오늘은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도함수 중에 오늘은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도함수는 사실은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미분계수라는 거를 정의를 해놓고 그 미분계수를 내가 조금 일반화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잘 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원래 어떤 A에서의 미분계수라 함은 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고 H 분의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이러한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이 A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분계수를 배우고 나면 예를 들어 볼게. 뭐 X,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편의상. 그럼 X제곱에 대해서 F' 3의 값을 좀 구해달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H에다가 0으로 보내고 H분의 F 3 플러스 H 빼기 F3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지금 F'3인 거라고. 어차피 F 안에는 여기는 그냥 요거 넣으면 돼.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얘는 계산해 보시면 갖다가 넣으면 9 더하기 6H 더하기 H제곱 나오고요. 얘는 9가 나오죠? 서로 뺍니다. 없어지죠? H로 나눠줍니다. 약분되죠? 자, 뭐가 남아요? 정확히 6 더하기 H가 남아요. 6 더하기 H가 남는데 H는 어디로 간다? H는 0으로 간다. 아, 그러니까 너는 6으로 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F'3은 6이구나. 이거는 내가 한 점,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극한을 계산을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이거를 매번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을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되나? 약간 너무 귀찮은 거죠. 원래 수학자들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약간 하나로 막 존나 다 풀렸으면 좋겠어. 왠지 이걸로 해놓으면 막 존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그 게으름을 뭔가 게으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머릿속으로는 존나 고민을 해서 아, 이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되게 고민을 한다고. 되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너를 어떤 임의의 A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저 식에다가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플러스 H를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더하기 2A H 더하기 H제곱 FA도 저기다 넣어. 빼기 A제곱. 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그리고 H로 약분이 되지. 근데 H 한 개 남지. H 0으로 가지. 없어지지. 뭐가 남아요? 아, 2A가 남는구나. 즉 내가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항상 2A가 미분계수인 거야. 즉 3에서의 미분계수가 6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F'10을 구했다면 이게 20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미분계수에 대한 형태를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바로 도함수라고 불려요. 즉 도함수라는 건 미분계수를 졸라 모아놓은 거야. 도함수의 하나하나의 함수값이 하나하나의 미분계수인 거야.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이런 것들을 쭉 실수 전제해서 그냥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A 대신에 X라는 형태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함수라는 느낌이 나잖아. 얘는 지금 함수라는 느낌이 나진 않잖아. A라는 건 상수 느낌이 나잖아. 그치? 뭔가 정해진 값인 것 같아. 얘는 변수예요. 어떤 F'X라는 것을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이거 외우셔야 돼요. H가 0으로 갈 때. 근데 새로운 건 없죠. 왜냐면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식이랑 완벽하게 똑같거든. A라는 자리에 H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 요렇게. 그럼 내가 주어진 X제곱을 여기다 갖다 넣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XH 더하기 H제곱이고 빼기 X제곱이니까 없어지고 약분되고 H0으로 가고 그래서 역시 너가 2X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너를 도함수의 정의라고 부르고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도함수의 정의가 이제 왜 중요하냐? 너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양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서 구한 함수를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그 함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이 극한의 형태로 된 형태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 같은 걸 하면 사인 함수도 도함수로 구하고, 뭐 지수 함수도 도함수로 구하고, 로그 함수도 도함수로 구하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게 돼 있다고. 그 도함수를 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도함수의 정의로 풀어내요. 항상 모든 미분에 대한 증명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한다고. 그만큼 되게 중요한 형태예요.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 그래서 예를 들어 봤더니 x제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긴 도함수가 항상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f'1을 구하려고 하면 그냥 이 함수에다 1을 넣으면 되는 거고, f'10을 구하려고 하면 이 함수에다 1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x제곱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x제곱에 대해서 내가 저렇게 구해줬으니 x n승의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어차피 도함수라 하는 것은 내가 실수배가 되면 실수배가 될 것이고, 더하거나 빼는 거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의 도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얘만 구할 수 있으면 임의의 다항함수는 도함수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그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x의 n승을 어떤 식으로 미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냅니다. h분의 x 더하기 h 전체의 n승에서 x의 n승을 뺀 거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야. 근데 굉장히 간단해. 잘 봐. 우리는 n승 빼기 n승의 형태지. 그러면 너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너 빼기 너가 일단 나오고요. 빼기 x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 식이 너가 n-1번 곱해진 거, x 플러스 h에 n-1승 더하기 너는 n-2번 곱해지고 뒤에 있는 x가 한 번 곱해진 거, 요렇게 땡땡땡. 마지막에는 x만 n-1번 곱해진 거,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h는 여기다 나눠주겠습니다. 왜 여기다 나눠주냐면 x가 서로 소거가 되고, 보시다시피 h끼리 약분이 돼버리죠. h를 0으로 보내주시면 이런 거는 다 어디로 가요? 이런 것들은 다 x로 가게 돼 있지.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다 x로 가요. 그럼 이거 뭐가 돼? x의 n 빼기 1승이 되죠? 얘도 x의 n 빼기 1승이 되죠? 왜? 얘가 n-2개인데 여기 한 개 더 있잖아. 그러니까 다 n-1개씩 있어요. 다 x의 n-1승이 된다고. 근데 이게 항이 몇 개야? 총 n개의 항이 나오죠. 왜냐면 얘는 x의 0승이지, x의 n-1승이지, 0승, 1승, 2승, 땡땡땡, n-1승까지니까 0부터 n-1까지는 총 n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n-1승이 n개,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이 바로 너의 도함수를 구한 결과, 너를 미분한 결과예요. 수투를 한번 보셨던 분들은 뭐 이거는 뭐 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이지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차수가 한 개 깎이면 돼. 됐지? 아까 x제곱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차수가 한 개 깎이면 돼. 그래서 2x가 된 거라고. 또 해봐. x의 5승 같은 경우에는 너를 미분한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붙이죠. 얘를 5가 앞으로 나오고 차수가 한 개 깎인다고, 이렇게. 즉 x 5승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임의의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너의 미분 계수는 다 5x 4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미분이라는 걸 할 줄 알게 됐다. 어떤 함수에 대한 미분을 최초로 배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이제 최초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을 알려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미분을 임의의 다항함수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조금 몇 가지. 일단 어떤 상수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상수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의 평균 변화율은 다 0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미분계수도 다 0이죠. 도함수는 0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얘는 x의 0승이라고 봐도 돼. c 곱하기 x의 0승인 거잖아. 0이 앞으로 곱해진 거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fx의 실수배를 하고 더하거나 빼고 gx를 했을 때 이런 함수를 내가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실수배는 그냥 따로 하시면 되고 더하거나 뺀 부분도 따로 그냥 미분을 해서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구성 요소별로 따로따로 미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3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뭐 1이 있어. 너를 미분을 해달래. 그러면 4가 앞으로 곱해지고 12 차수는 깎이고 더하기 2가 앞으로 곱해지고 4 x 차수 깎이고 상수함수는 0이라고 그랬죠? 미분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기본 미분이라는 거예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여러분이 이제 다항함수밖에 안 배우죠. 수투에서는. 미적감은 기가 막힙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탄젠트 역수, 코사인 역수, 사인 역수,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미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다항 함수의 미분에서 좀 쉬운 미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익혀두신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보일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분하는 거를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미분이라면 조금 독특한 함수의 미분을 배울 건데 오늘 하는 것 중에서 3가지 정도가 사실 중요한데 방금 한 거는 워낙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강조할 부분은 없고 도함수의 정의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곱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곱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은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얘는 미적분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미분을 할 때 fx에다가 실수배 한 거, 그 다음에 fx랑 gx를 더하거나 뺀 것은 따로따로 미분이 된다고 했죠.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 fx와 gx를 곱한 것에 대한 얘기가 없죠. fx와 gx를 나눈 것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왜냐하면 fx와 gx 더하고 뺀 게 있으면 곱하거나 나눈 것도 안 궁금해? 사람이면 궁금한데 보통 궁금하잖아. 곱한 거는 어떻게 미분할까? 그럼 너를 미분하면 너도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거를 미분을 하고 뒤에 거 함수를 그대로 곱해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함수를 미분을 해서 곱해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겼느냐? 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미분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즉, 이렇게 생긴 거를 미분을 하려면 이렇게 생긴 함수에 뭘 구해야 돼? 도함수를 구해야 돼요. 즉, 너를 미분하는 것은 모든 미분법의 근간은 항상 어디에 있다? 도함수의 정의식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걸 또 증명을 해드릴 거야. 지금 내가 곱한 것까지만 했잖아. 미적분을 가면 당연히 누굴 배우겠어? 함수를 서로 나눈 걸 배워요. 그걸 몫의 미분법이라고 배운다고. 여러분은 곱의 미분법까지 하는 거예요. 미적분 가면 이제 합성함수도 하고 역함수 미분법도 있고 뭐 별의별 거지 같은 미분법이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이 훨씬 어렵다는 거야. 자, 이거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 봐봐. 리미트.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식에다가 이 함수를 고스란히 넣으면 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식 f x 플러스 h 곱하기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f'x의 형태는 얘는 이 극한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요. 얘를 이용을 할 거야. 그럼 봐봐. fx 플러스 h는 있는데 얘가 있으면 항상 fx를 뺀 식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fx를 일단은 빼준다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fx 플러스 h 있고 이런 식의 변형은 나중에도 계속 나오니까 잘 보세요. fx를 일단은 빼주고 gx 플러스 h가 있는 거죠.
극한에 대한 식변형은 항상 이런 식이야. 뭐가 필요하지? 그럼 일단은 갖다 써. 급하니까 갖다 쓰고 나중에 갚으면 돼. 갚으면 되잖아. 더하기 fx g x 플러스 h. 갚았죠? 빼기 fx gx.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fx 플러스 h에서 fx를 뺐고 h로 나눈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너분의 너를 뭐라고 부른다? 너분의 너를 f 프라임 x라고 부른다고. 보여?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저 구조랑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냈죠. 근데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 g, x 플러스 h가 곱해져 있지. 근데 h는 어디로 가? h는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너는 사실은 누구야? g, x가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나온다? 이 앞부분이 정확하게 요만큼이 나와요. f'x 곱하기 gx. 그럼 이렇게 딱 잘라주면 fx로 묶으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니? 너가 이렇게 빼기 gx.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다시 봐. h분의 너는 누구야? g 프라임 x겠죠? fx 고스란히 있죠? 그게 누구야?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된다고. 고배미분법 증명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 이런 거는 내신에도 나와요. 고배미분법을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다양한 함수의 어떤 도함수를 여러분한테 도함수의 정의에 의거해서 증명을 하라고 시키는 내신 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동, 휘문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어요. 됐죠? gx에 만약 요거 묶은 거예요. 얘랑 요거 fx로 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고배 미분법. 자, 증명은 이런데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증명을 내가 보통 선행을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부분의 증명을 해드려. 내가 증명을 해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으라고. 왜냐면 원래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 뭔가 나름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암기가 잘 되죠. 나름의 그 과정이 이해가 가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되는 경향이 있어. 물론 너네가 과정을 다 외울 것은 아니지만 그게 머릿속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증명을 아는 게 더 중요할까? 고배 미분법을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할까? 당연히 고배 미분법을 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를 쳐 외우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처음에 애들이 궁금하잖아. 내가 그냥 야 중요하니까 그냥 닥치고 외워 이렇게 하면 싫잖아. 그래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싫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수학은 무지성으로 외우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수학은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일단은 함수의 극한에서 연속까지 정의하고 미분계수라는 걸 정의를 해놓고 도함수라는 걸 확장을 했고 이 도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뭐 고배미분법 같은 것도 이제 증명을 막 해낸단 말이야.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쌓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머릿속에 잘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이 잘 나요. 근데 물론 뭐 증명을 아는 것보다는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얘를 반드시 외웁니다. 이거씩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어디 나와 있냐면 요 3페이지 왼쪽에 도함수 밑에 괄호 2번에 미분법의 기본 공식이라고 나와 있죠. 미분법의 기본 공식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이거 기본 공식들은 다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배 했을 때 x의 n승 미분하는 거, 더거나 뺐을 때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번을 한 번 더 밑줄을 쳐서 강조하시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고배 미분법이라는 거야. 고배 미분법 반드시 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항함수도 미분할 줄 알게 됐고 다항함수와 뭔가 곱한함수도 미분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배 미분법 같은 경우에는 고배 미분법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x제곱 곱하기 2x 빼기 1.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미분을 하고 싶대요. 예컨대.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전개를 해서 다 따로따로 미분을 하셔도 되고 방금 배운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를 쓰셔도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곱해져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하고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하시면 돼요. 앞에 걸 미분하면 2x 뒤에 거를 곱하시고 더하기 앞에 거를 그대로 쓰시고 곱하기. 자, 요거를 미분하면 2x는 미분하면 x의 1승이니까 미분하면 이제 그냥 2만 남겠죠. 왜냐면 x의 1승이 x의 0승이 되거든.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쓰시면 되고
사실은 당연한 게 EX라는 건 직선이죠. 기울기 2짜리 직선이죠. 기울기 2짜리 직선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 2짜리지. 모든 평균 변화율이 2짜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미분계수도 당연히 2짜리죠. 왜냐면 평균 변화율 극한이 미분계수니까.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2x 3승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를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앞으로 곱해져서 6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어느 쪽이 더 편한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도 있습니다. 3개짜리. 여러 개, n개짜리도 가능한데 무슨 얘기냐 봐봐. fx 곱하기 gx 곱하기 hx 3개짜리 미분한 거를 곱한 거를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원래 증명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gx, hx 곱한 거를 괄호를 쳐서 너 미분 곱하기 너 요거 곱한 거 미분 곱하기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근데 결론만 기억할게요. 결론이 굉장히 간단해. 어떤 식이냐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 걔를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해. 또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하고 미분하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f'x, gx, hx 이걸 3번을 써. 세 번을 쓰고 하나씩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널 미분하고 널 미분하고 널 미분하고 이렇게. 이게 n개여도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게 증명이 가능하겠죠. fx 전체에 n승의 미분이 가능하다고. 잘 봐. 얘는 fx가 졸라 n개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n개 있거든? n개? 그럼 얘도 똑같이 위아래로 n번 쓴다고. n번 안 쓸 거야? 자, 이렇게. 요게 n번이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3개면 3번 썼잖아. 내가 2개는 2번 썼지. n개는 n번 쓰는 거야. 근데 한 번씩 미분한다고. 이렇게. 근데 얘랑 어차피 다 같은 거 아니야? 얘만 한 번 미분돼 있고 나머지는 다 fx 아니야? 그러면 너는 너를 미분한 게 있고 fx는 정확히 n 빼기 한 번 있겠구나. 왜냐면 전체가 n개였으니까. 그래서 fx에 n 빼기 1승이 있고 앞에 f'x가 곱해져 있고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냐면 n개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일종의 합성함수 미분이라고도 부르는데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곱의 미분법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fx의 n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fx가 어떤 변수인 것 마냥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n-1이 되고 그 대신에 fx가 아닌 f'x가 밖에 한 번 더 곱해져요. x n승 미분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다고 봐봐. n-1승이고 fx고 n 곱해져 있죠? 뭐만 달라? f'x가 곱해져 있다는 것만 달라요. 얘는 아시면 좋지만 뭐 지금 단계에선 모르겠으면 여기까지만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준서야 많이 졸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미분 가능성 뭐 다항함수 미분, 도함수 정의 다 설명했고 곱의 미분법 했고 미분 가능성의 활용은 문제를 토대로 보면 되고 나머지 정리도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를 조금 보겠습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 1번부터 볼게요. 오늘따라 애들이 잘 자네. 재영아 졸려? 졸리면 뭐 잠깐 세수하고 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 좀 약간 시원한 데 앉으세요. 뭐 뒤에 서서 들어도 되고. 오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면 안 됩니다. 물 마시고 오세요. 오늘 수업 내용 어렵나요? 조금? 괜찮아? x n승 미분할 수 있겠어? n이 앞으로 쳐 튀어나오고 n-1이 된다. 굉장히 쉽죠? 그거밖에 없어요. 곱의 미분법 기억나?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앞에. 3개짜리는 3번 쓰고 하나씩 미분하고 n개짜리는 n번 쓰고 하나씩 미분하고 도함수의 정의식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h를 0으로 보내고 오늘 외울 거는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도 사실은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들이 있죠. 그죠?
예컨대 수원도 뭐 예를 들면 지수 로그 쪽에 어떤 연산 법칙들이 있고 아니면 특히나 삼각함수 활용 쪽에 이제 도형 쪽에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 공식을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어쨌거나 미적분을 대부분 할 테니 미적분에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공식의 양은 수학 상하수 원투 다 합친 것만큼 많아요.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공식이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다르기 위해서 수원수2, 그다음에 수학 상하를 얼마나 그러면 성심성의껏 잘 해놔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지금 수원2 어렵다고 생각하면 미적분 가면 아마 수업 한 번 들으면 바로 수업 못 듣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수원2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미적을 하려면. 어차피 미적을 피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아니면 뭐 기하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문과면 확통 선택을 하시면 되죠. 미적? 확통? 기하? 뭐 할 것 같아? 아직 못 정했나? 그래? 그래도 이과잖아. 아닌가? 그것도 정확히 모르나? 보통 다들 막 문과 취지가 안 됐다고 막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보통 엄마들은 애가 수학을 조금 앵간히 하면 다 이과 보내요, 거의. 본인도 사실 이과를 가서 문과 교차 지원도 가능하고 뭐. 혹시 이 중에 자기는 문과다. 자기는 문과로 정해졌다. 있나요? 없나요? 수빈이 이과니? 그럼 미적분? 확통? 보통 이과는 거의 미적 아니면 기하 선택을 해요. 그리고 미적분은 사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교 가면 또 뭐 이과로 대학을 가면 공대나 뭐 이런 데 의대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1학년 때 대학 수학을 배워요. 대학 수학에서 확통이 중요할까 미적분이 중요할까? 그때 가서 미적을 안 했지? 그럼 미적분을 대학 가서 과외를 해야 돼요. 대학 가서 대학 수업을 듣기 위한 미적분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수능만을 위해서 본다면 기하 선택도 괜찮아요. 기하는 표점이 미적분만큼 나오고 공부할 학습 분량이 좀 더 적어요. 근데 고3 때 수업 듣기가 힘듭니다. 기하는 수업을 많이 안 해요. 거의 다 대다수가 미적 선택을 하고 그래서 미적분만 개설을 하고 기하는 잘 없습니다. 자, 1번 별표. 이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나오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1번, 2번 뭐 둘 다 중요한데 지금 괄호 1, 2, 3번 무시하시고 선생님이 이제 풀어줄 테니까 잘 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 x 플러스 y 너가 fx 더하기 fy 더하기 2xy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알려줬어. f'이 1이 3이래. 자, 이렇게 정보가 있으면 미분 가능한 fx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누구를 구할 수 있냐면 f'x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적분까지 배우면 fx라는 함수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f'x를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야, 사실. 자, f'x의 정의를 이용을 할 건데 f'x라 함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에서 fx를 빼는 거였죠. 그죠? 지금 주어진 이 첫 번째 식은 임의의 x, y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형태야. 즉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들어가도 성립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저 식을 처음에 딱 주어지면 뭔가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고 시작합니다. x, y에다가 뭔가 내키는 걸 잘 대입을 하면 함수값을 한 개를 찾을 수 있어요. 뭘 대입해 볼까요? 순간 뭐 대입하지? x, y? 0 대입하면 되죠? f0는 F0, F0 더하기 0 보시다시피 어때요? F0은 0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0을 대입해서 F0을 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그렇다고 이런 종류의 유형이 항상 0을 대입해서 풀어낼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예컨대
예컨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1 같은 거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센스라는 거야.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은 어차피 뭐밖에 없어?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밖에 없지. 그때 수치대입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요소는 뭐야? 어떤 수치를 대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죠. 상식적인 걸 대입하라는 거지. 의미 있는 대입을 하자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는 1을 대입하니까 의미가 있구나. 0을 대입해도 뭔가 의미가 있구나. 얘는 xy에다가 0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를 잘 대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F0을 구해놨고 그러면 이 식을 얘를 이용해서 해봅시다. 자, fx 플러스 h는 y 자리에 h를 넣을 수가 있어요. y 자리에 그냥 h를 넣으면 fx 더하기 fh 더하기 exh가 나오겠죠. 식 쓸게요. 너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이고 내신에도 잘 나오고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나오면 애들이 맨날 까먹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h인데. 자,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fx 플러스 h 대신에 요 식에다가 h를 넣은 거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fx가 여기서 fx를 소거를 시킵니다. 그리고 h로 약분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약분되고 나면 h분의 fh가 남아요. 그래서 너는 자 너분의 너랑 너분의 너로 따로따로 쪼갤게요. 이쪽은 ex가 남고요. 더하기 중요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h분의 fh가 남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F0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F0을 이렇게 빼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분모는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뭐의 정의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0이라고 쓸 수 있죠? 0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죠. 그죠? 그게 F'X라는 거야. 그래서 F'X라는 fx의 도함수는 2x 더하기 F'0인데 문제에서는 뭘 알려줬냐면 F' 1을 알려줬어. 즉 x자리에다가 1을 넣으시면 3은 2 더하기 F' 0이기 때문에 F'0이 1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F'X라는 함수를 다 구했죠. 그죠? 너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진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거 시험에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됐죠? 자, 밑에 2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풀어봅니다. 잘 봐가시면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아마 늦지 않게 끝날 거예요. 빰빠밤빠밤. 6에 시그마가 들어갔네. 6번에 시그마 들어갔네. 시그마 이거 뺀다고 뺐는데. 자기는 시그마를 혹시 아예 모른다.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뺀다고 뺐는데 하나가 들어갔네.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일단 6번에 나오는 기호가 있는데 수1에서 이제 뒷부분에서 배워요. 보통 수2를 수1 배우고 나서 배우기 때문에 수2에 이제 수1에서 나오는 기호가 쓰이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 근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서로 평행선을 이루는데 이게 앞에서 나온 기호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로그 같은 것도 나올 때도 있고 로그가 이쪽에 나온다고 해서 연산을 못 하진 않잖아. 그지? 잘 풀었나요? 탄타란타란. 방금 한 거 잘 봐가면서 해보세요. 요거는 직접 자기 손으로 한번 그래도 좀 써보는 게 좋아요. 음.
나누기 H. 응. 그렇게 쪼개면 안 돼요. 그렇게 쪼개면 안 되는 이유는 얘 0으로 가면 어디로 가니 F? 아니, 일로. 1로 가잖아. 얘는 0으로 가고 1로 가죠. 이렇게는 쪼갤 수 없어요. 수렴한 극한끼리만 쪼갤 수 있어요. 쟤는 처음부터 쪼개면 안 되는 형태. 자, 봅시다. 조금 어렵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셨어야 돼요. 양변에다가 x자리에다가 xy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f0은 1인 거는 구했을 것 같아요. 그죠? f0은 1인 걸 구했고, 그 다음에 f'x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 자리에 fx 플러스 h를 쓸 건데 fx 플러스 h 대신에 주어진 식 자리에 y 대신에 h를 넣은 fx 더하기 fh 빼기 1 빼기 fx 바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조금 생략을 할게요. 지금 이만큼이 누가 되는 거냐면 fx 플러스 h인 거야. 주어진 fx 플러스 y라는 식에다가 y 자리에 h를 넣어줬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일단 없어지죠. 자,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 h분의 너가 남는데 f0이 어차피 1이고 얘가 0으로 다가가면 얘는 1로 다가가고 얘가 1이니까 이만큼이 0으로 다가가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식을 보시면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h가 일단 있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마이너스 f0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나중에는 매번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식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방금 여기서 이렇게 썼던 거랑 똑같죠? 그죠? 똑같죠? 당연히 너는 누구야? f 프라임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f 프라임 2가 1이라는 걸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을 한다고. 2를 대입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1인 거죠. 즉, 우리는 f 프라임 x라는 함수 자체가 1이라는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도함수가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f0 더하기 f 프라임 1은 1 더하기 1이라서 답은 2가 나온다. 답은 5번에 있죠. 이거 이해가요? 요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 f 프라임, 요게 f 프라임 x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x에 관한 함수. 얘는 그냥 어떤 뭔진 모르는 값. 근데 문제에서 f 프라임 2가 1이라고 줬거든? 여기다 2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뿅. 요거 2 대입하면 1이잖아. 문제에서 지금 f 프라임 2가 1이라고 줬거든? 그래서 얘는 x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얘는 뭔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값인 거예요. f 프라임 0이라는 값은 정해진 값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여기다 대입했죠? 대입해서 누굴 구했냐면 f 프라임 0을 구해줬지. 쟤는 다 똑같은데 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0. 요 자리에 2를 넣었고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0는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f0은 1 처음에 대입한 거. xy에다 0 대입하면 f0 1 나와요. 그래서 f0은 1, f 프라임 1도 1인 거죠. 어디가 마이너스 1이죠? f0이 왜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이렇게 나와요. f0 우변이 2f0 빼기 1 이렇게 생겼어. 이거 넘어가면 f0 넘어가면 1이 마이너스 1 되면 안 됩니다. f 프라임 1도 그냥 1인 거죠. 왜냐면 f 프라임 x라는 함수 자체가 1이라는 상수 함수예요. 넘어가서 3번. 자, 다음 함수의 미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선생님이 아까 이제 간단하게 보여줬죠. 미분을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그냥 실수 없이 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3번 3-1 fx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x 3승 마이너스에 2x제곱 더하기 4. 근데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3이거든? 그럼 나는 너를 그냥 미분을 해서
f'x를 구하자 이거야. f'x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3을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미분을 하면 3이 앞으로 나오고 차수 1개 깎이고 2가 앞으로 곱해지고 차수가 1개 깎이고 상수함수는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돼요. 3 들어가면 27 빼기 12니까 15 나오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괄호 2번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괄호 2번 해보세요. 도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5x 5승 3x 3승 더하기 x f'을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토대로 마지막에 f'1까지 정리나 풀었어. 자, 볼게요. 5가 앞으로 곱해지면 25 x 차수 1개 깎으면 4 3이 앞으로 곱해지면 9 차수 1개 깎으면 2 상수함, 1차 함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개수만 이렇게 대입하시면 35 나오죠? 마지막에 1 대입하면 그냥 개수합하면 되는 거죠. 개수합 보시면 35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4번부터는 이제 미분계수의 형태, 그 다음에 어떤 극한의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직접 미분해서 도함수를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야 미분계수 줄 테니까 그걸로 어떤 극한 계산해 볼래? 혹은 극한 줄 테니까 미분계수 계산해 볼래?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똑같은 형태로 쓰이는데 다만 극한에 대한 연산을 직접 하지 않고 미분계수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가 x제곱 더하기 ax로 나와 있고 그리고 리미트 요 극한을 줬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2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자 이렇게 생겼는데 너가 6이죠? 는 6 그럼 원래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려면 여기가 h가 있어야 돼요. 양변에다 2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였냐면 f'1이죠. 즉 f'1이 12라는 소리인데 함수를 이렇게 줬다는 거는 너를 토대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2x 플러스 a가 나오죠.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값이 12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당연히 10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미분계수랑 이제 도함수를 이제는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를 극한 식변형으로 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항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에다 그냥 그 x좌표를 대입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괄호 2번 넘어가고 밑에 괄호 3번 볼게요. 괄호 3번. 괄호 3번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괄호 3번 일단 별표 치시고 리미트 자, x가 1로 가는데 너가 x 빼기 1분의 x의 9승 마이너스 5x 3승 더하기 10x 빼기 6인 거죠? 자, 요거를 구하고 싶어요. 원래대로라면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극한을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1을 너를 대입을 해서 요거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x 빼기 1을 약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죠? 그게 함수의 극한까지 배운 학생이 이와 같은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0분의 0꼴의 극한은 인수분해 후 약분, 그 다음에 대입. 근데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 우리는 미분하는 법을 배웠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복잡하게 생긴 이 함수를 그냥 fx다 라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놓으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fx 빼기 너가 x 빼기 1분의 fx. 근데 잘 보니까 f1이라는 값은 1 들어가 보면 정확히 0 나오죠. 그죠? f1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기 f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분자 전체를 치환했기 때문에 너의 1 들어가면 0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야. 그지?
왜냐면 얘가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는데 수렴한 극한이 있으려면 당연히 0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너는 정의상 뭐라고 부르냐면 f 프라임 1이라 부른다 이거야. 즉 나는 주어진 이 식을 미분해서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요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법은 미적분을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쓰이는 기법이에요. 다만 분모가 이렇게 x-a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뭐 가끔 x제곱 빼기 1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 x 플러스 1 인수분해해서 양변에다 2 곱해가지고 또 x-1로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를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미분계수를 쓰고 싶으면 너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활용을 하고 싶으면 미분계수 식의 형태로 일단은 바꿔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해봐. 5나 9 x 8승 마이너스 15 x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갖다가 1을 넣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답은 4가 나옵니다. 즉 이 방식으로 풀어낸 것과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까지 딱 배우고 이걸 풀려고 하면 9차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9번 해가지고 계수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다? 수학은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 만든 학문이에요. 굉장히 편안하죠 이제. 저거를 매번 조립제법으로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막 기호도 시그마 기호도 그래서 나온 거죠. 뭐 졸라 이걸 내가 다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기호를 이렇게 해서 정의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학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번은 안 할게요. 6번 하지 마시고 자 5-1번 괄호 1번만 일단 뭐라고만 써놓냐면 자 괄호 1번은 일단은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가 될 것 같아. 왜냐면 0으로 보내면 0분의 f1 빼기 f1이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죠. 근데 안 맞지, 그지? 1 플러스 3h 빼기 1이고 분모는 2h죠. 그러니까 3h고 2h지 안 맞자. 그러니까 3h를 써주고 다시 3h 곱해주고 2h 다시 나눠주고 그러니까 2분의 3 f'1이 되겠죠. 그래서 괄호 1번 밑에다가는 그냥 2분의 3 f'1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2분의 3 f'1이 된다. 그럼 이제 미분해서 갖다 1 넣고 2분의 3 곱하면 되죠. 미분 이제 눈으로 좀 할 수 있죠. x 3승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3 이런 식으로 이제 암산이 된다는 거예요.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2h분의 f1 플러스 h에서 f1 마이너스 h를 뺐는데 요 형태가 기본적으로 얘는 원래 뭐였냐면 2분의 좌우 미분계수의 합이야. 그지? 2분의 좌미 더하기 우미인데 어차피 fx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좌우 미분계수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미분계수 1에서의 그냥 미분계수예요. 즉 얘는 그냥 f'1인 거죠. 그러니까 미분에서 1 넣으면 돼. 또 미분에서 1 넣고 미분에서 1 넣는다는 건 계수 합만 보는 거지. 2, 3, 6 더하기 2 빼기 4 답은 4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3번 같은 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용을 해서 식변형을 조금 하셔야 되는 문제인 거고 보시면 리미트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x-1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f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일단 보내 1을 보내 그럼 얘는 1로 가지 얘는 1로 간단 말이야 너도 1이죠 그러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면 얘는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그냥 근데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없잖아 x제곱 마이너스 1 써주고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곱해주고 원래는 x 마이너스 1 써주고 이 부분에 연산 따로 해주시고 이거 x 플러스 1 되고 얘가 미분계수가 된다고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2가 되겠죠 즉 너는 그냥 이 f 프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 식변형 하는 것들도 되게 이쪽에서 계속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됐죠? 미분에서 1 넣으면 돼요 6번 넘어가기로 했죠? 넘어갑니다 7번에 있는 괄호 1번, 괄호 2번 다 비슷비슷하죠? 괄호 1번 한번 보시면 7-1번 한번 해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요 n분의 1을 h로 치환을 해서 주어진 극한의 식을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주세요 결국에는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가 나와 결국에는 1에서의 미분계수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뭔가 실수배가 되죠 그 실수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한번 처리를 해주세요 8번까지 하고 잠깐 쉴까? 아까 언제 쉬었지? 기억이 안 나네 고배 문법까지 하고 쉴까? 8번까지 하고 좀 쉴게 오늘 그래도 지난 시간에 한 거보다는 좀 쉽지 않니? 왜냐면 극한 식변형도 약간 덜 하고
그냥 xn승 미분하면 n 곱하기 x n-1승 요거.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 아직 안 했지만 곱의 미분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나 이제 미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미분 우리 딸도 가르치면 대충 하겠어. 그지? 앞에 거 숫자 앞으로 쓰고 야 이거에서 1 빼면 얼마니? 해놔요. 하면 하겠죠 사실. x3승 우리 애기 미분 못할까? 하겠죠. 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를 모르겠죠. 야 x3승 미분하면 3x 제곱이 알려주면 하겠죠. 우리 애기 7살인데. 천재죠 그러면. 적분도 하겠죠 그러면. 3x 제곱 거꾸로 하면 x3승이야. 적분했어. 미분 적분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났고 사실은 이제 다음 대단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도함수라는 거를 내가 구하는 것까지가 지금 오늘 수업까지고 오늘 수업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곱한 형태, 더하거나 뺀 형태, 실수배된 형태, 다항함수 형태는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 미분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을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단원이 수투에서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대단원이. 그게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는 수업이 이제 첫 번째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승우보 오라고 한 건데 영어를 또 해야 되니까 더 잘하겠죠. 나중에 영상 보고 오세요. 어차피 너 7월 6일에 올 수 있지. 그지? 그때 오면 됩니다. 미분 개수를 잘 바꿔봤나요? 자, 식 볼게요. 리미트. 자, n분의 1을 h라고 바꾸면 요거는 처음 할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어. n분의 1을 h라고 바꾸면 h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 h는? n분의 1을 h라고 놓으면 0 플러스로 간다. 항상 0 플러스로 가요. 0 플러스로 간다. 처음 배울 때부터 제대로 기억을 해주자고. 나중에 이게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가 문제의 답에 영향을 주는 게 나온다니까. 너네가 실력, 심화 이런 걸 하다 보면 지금은 그냥 0이라고 써도 답이 존나 맞는데요. 맞죠? 당연히 맞겠죠. 거기까지만 맞출 거면 그냥 0으로 쓰고 나중에 좀 더 어려운 것들을 맞추려면 이런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항상 양수라고. 항상 0 플러스라고. 0으로 가는 이거는 두 가지를 내포한다고 그랬지.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그렇지는 않다고. 얘는 0 플러스라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는 왜 안 쓰이나요? 그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아직은 그런 걸 안 다룰 뿐이야.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자, h분의 f 1 더하기 너가 3h고 빼기 f 1 빼기 2h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만 하면 그냥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면 얘는 그냥 미분 계수가 돼요. 둘이 서로 같은 곳으로 갈 때. 만약에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긴 한데 둘이 서로 같은 곳으로 안 가. 만약에 0분의 0꼴이 아니야. 그러면 미분계수는 아니에요. 미분계수는 무조건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뭐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해볼까? 또 이런 것도 애들이 또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컨대 내가 이렇게 써놨어. 이거는 뭐야 이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이거? 얘는 어디야? 얘는 2 아니야? 얘는 어디야? 얘는 1 아니야? 같아? 다르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이런 거 본 적 없지? 나도 처음 만들어봤어. 진짜로 지금 처음 만들어봤어. 근데 너네가 이런 형태에 대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얘도 막 미분계수인가? 막 약간 동공지진한다고. 아니라고. 0분의 0꼴이 아니면 미분계수 아니라고. 그냥 요거라고. 얘는 뭐다? 얘는 평균 변화율이네. 얘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에요. 1,f1과 2,f1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다 미분계수가 아니라고. 극한 붙었다고 해서. 자, 0분의 0꼴의 극한이에요. 미분계수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으면 돼. 언제? 미분 가능할 때. 근데 미분 가능하지. 왜? fx는 다항함수니까. 여기부터는 사실은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줘. 자, 그러면 너 빼기 너가 필요하니까 OH가 필요하고 그럼 OH를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네가 뭐야?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H 0으로 가면 1로 가지? 1로 가지?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F'1이라고 5F'1이라고 이렇게 F인데 이거 됐죠? 그러면 주어진 식 미분해서 갖다가 1 넣고 또 5 곱하면 된다고. 이제 다함수 미분하는 거는 조금 안 해줘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별표 치겠습니다. 8번 이쪽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있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정도 되면 내신 기출 중간 정도 난이도 수능 기준 4점짜리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 평가원 기출이에요. 잘 찾았어? 잘한 것 같은데 뭔가. 그렇지. 근데 3차식인 걸 찾았으면 거의 찾은 거. 리미트 무한대 자, 8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보세요.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밑줄 다항함수 fx. 여러분이 이제 다항함수 조건을 주고 극한을 준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중에서도 사실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주겠다는 거는 이 자리가 뭘 의미한다? 너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b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훌륭한 학생. 0으로 갈 때는 너는 뭘 의미한다? 최저차항의 개수 b라고 그랬죠. 모르겠으면 얘는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 세트잖아. 무한대일 때, 0일 때. 사실 제가 0이라고 안 불러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무한소로 가는 건데 0이랑 똑같이 생겼죠. 잘 봐. 이게 0이고 이게 무한소야. 실제로 그래요.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무한소는 이렇게 생겼고 0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분해서 알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무한소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가는 거. 그래서 각각 서로 반대죠. 최고차항의 개수비, 얘는 최저차항의 개수비의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4라는 것을 알고 너와 너의 차수가 동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fx가 최고차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뒷부분은 몰라요예요. 얘를 저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최고차 분자가 a제곱에 x의 2n승이 나오고요. 빼기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a의 x의 2n승이 나옵니다. 요거 괜찮죠? 분모는 x 3승이 곱해져 있으니까 a의 x의 n 더하기 3승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1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죠. 요거를 묶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a의 x의 2n승이 나오기 때문에 a가 0이거나 1이 되면 너는 개수가 0이 나와요. 근데 최고차항이라는 것의 정의상 a가 0이었을 리는 없어. 그지? 그럼 내가 얘가 최고차항이라고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 문제에서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와 너의 차수가 동일하고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4라는 거죠. 분모는 a, 분자는 a제곱 마이너스 a인데 약분을 시키면 a 마이너스 1이 나오고 4라는 거는 최고차항이 5라는 소리죠. 너가 n 플러스 3이고 2n이기 때문에 n이 3이라는 얘기죠. 짠! 여기까지가 fx의 최고차항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건 없죠? 어렵지만 알아는 듣지? 그지? 괜찮지?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 뒤에는 몰라요. 몰라요. 더하기 뭐가 있겠지. 그래?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너를 미분하면 15 x제곱까지 쓰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네가 뭐라고? 이 부분이
최저차항의 개수 b라고. 최저차가 너랑 같고 그 개수가 4가 돼야 될 거냐. 즉 최저차항이 4x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2차랑 1차 사이에는 더 이상 없잖아. 끝이죠? 다고 했죠? 이렇게. 답은 19가 나온다. 됐어요? 얘는 조금 어렵죠? 자, 잠깐만 쉬겠습니다. A랑 N? 요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A에 x n 플러스 3. 요거 x를 n을 무한히 보냈을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얘가 지금 4거든. 근데 이 부분이 차수가 같아야지만 영한이 수렴값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n이랑 n 플러스 3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n은 일단 3이 나와요. 3이 나오고 나면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비만 보면 돼. 얘가 a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약분되면 a가 이렇게 되니까 a는 5가 나오죠. 몇 개만 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해봐라. fx는 생긴 게 이렇게 x 3승 더하기 5랑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곱해져 있죠. 그럼 이제 너를 미분을 하면 f'x는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한 거 3 x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한 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한 2x.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하는 거죠. 1을 대입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여기 1 대입하면 2 곱하기 6이라서 답이 12가 나온다. 뭐 괄호 2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10번에 있는 것들도 사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10-3번 봅시다. 10-3번. 이번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fx, gx에 대해서 f1이랑 f'1을 줄 테니까 gx 이렇게 곱한 함수에 대해서 g'1의 값을 구해달래. 그래서 그러니까 gx와 fx의 관계는 gx라는 함수는 fx랑 요 다항 함수랑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2 x제곱 fx 요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너를 미분하고 너를 곱한 거 3 x제곱 빼기 4x 곱하기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곱하기 뒤에 걸 미분한 거예요. f'x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1 대입하시면 f1이랑 f'1이 각각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너가 3 너가 마일 그 다음에 다 쭉 1 대입하면 되죠? 요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곱하시고 요거 마일 나오죠? 곱하시고 그럼 마3 더하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자 11번이 조금 특이합니다.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요 fx가 y는 k와 만나는 점이 a, b, c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a, b, c, k, fx 11번과 12번은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이고요. 우리가 K라는 점에서 너랑 만난다 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3차 함수죠.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빼기 a 최고차항의 수일이니까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는 k 이렇게 쓸 수 있죠. 플러스 k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죠. fx a 넣었을 때 b 넣었을 때 c 넣었을 때 다 k가 나오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잡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함수를 잡는 방식은 수학상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을 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기억번 보시면 일단은 f'x를 한번 써줄게요. f'x를 식을 써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지금 한 개씩 미분해서 곱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요렇게 두 개. 그래서 x 빼기 b, x 빼기 c. 어차피 이걸 미분하면 1이에요. 이걸 미분해도 1이고 얘를 미분해도 1이죠. 그래서 두 개씩 그냥 골라서 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x 빼기 c
빼기 A, X 빼기 B까지. 자, 요렇게 생긴 게 F'X예요. 근데 F'A 더하기 F'B라 하면 여기다가 A를 넣고 B를 넣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보시다시피 A를 넣으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0이 되죠. 얘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A 빼기 B, A 빼기 C가 남고 더하기 F'B는 동일한 논리로 B를 포함한 것들이 X 빼기 B를 포함한 것들이 0이 되고 얘만 남죠. B 빼기 A, B 빼기 C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A 빼기 B로 바꾸고 C 빼기 B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너랑 너랑 합칠 수 있죠.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더해보시면 A 빼기 B가 나오는 거 맞나요? 즉 얘는 A-B의 제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짠! 이렇게 나와요. 너는 0보다는 당연히 크죠? 왜냐면 A, B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기억번 참이 됩니다. 니은번, 디귿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F'B 플러스 C, F'C 플러스 A 다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다 0보다 큰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됐죠?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 된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 fx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 f2에서 4에서 8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fx는 x 빼기 2, x 빼기 4, x 빼기 8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죠. 12번은 함수만 써보면 x 마이너스 2, 4, 8까지 이렇게.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플러스 k. 이 상태에서 미분해서 갖다가 대입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고백 미분법은 쉽죠. 그렇죠. 오늘 내용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서 넘어가서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하죠. 14번 볼게요. 14번 별표 치겠습니다. 14번 잘 나와요. 14번 시험에도 잘 나오고 주어진 구조를 가지고 잘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대. hx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너의 값을 구해봐라. 14번은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두 미분 가능한 이라는 조건을 써주세요.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내가 나와 있는 이런 극한이 F'1, G'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다 조건이 없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요 극한식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보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는 3.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죠. F1은 2가 돼야 되고 왜냐면 미가면 연속이니까 그리고 1에서의 미분계수는 3이 돼야 되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옆에 식을 바라보시면 G1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G'1은 5가 돼야 되죠. 이렇게 4개의 정보를 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hx를 둘이 곱한 함수라고 했으니 h'1을 보겠다는 거는 f'1 곱하기 g1 더하기 f1 곱하기 g'1 요거를 계산해 달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곱의 미분법의 형태가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그게 이제 14번, 16번 비슷한 유형이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1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하는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x는 1에서의 접선이 l이라고 했고 그때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g'1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이 점을 알려줬어요. 1,3이라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또 어딜 지나가고 있냐면 왼쪽 아래 마이너스 2,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다고. 일단 첫 번째 1,3을 지나야 되죠. 그죠? 너는 함수 위의 점이니까 f1이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이 이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3 가는 동안에 3 가는 거죠. 즉 너의 기울기는 얼마짜리냐면 1짜리가 나와요. F'1은 1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요거 이해가요? F'1이 1이 된다는 거. F'1은 뭐다? 1에서의 미분 계수이자 도함수에 1을 대입한 것이자 그림상으로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이라고 문제에서 명시돼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다시 한번 주어진 gx 너에다가 g'1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요거를 굳이 고벤 미분법을 가지고 다식을 쓰지 말고 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부분을 h라고 부른다면 h1이 있고 h'1이 있을 거 아니야. h1은 얼마냐면 5가 나오죠. h'1은 얼마냐면 미분하면 2x 플러스 2니까 4가 나와요. 곱의 미분법상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답은 얼마? 5 더하기 12니까 17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4개만 있으면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면 계산할 수 있다. 16번도 똑같죠. fx, gx 곱한 함수를 hx라고 놓으면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h'2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14번, 16번 거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성의 활용이고 별표 칠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수의 연속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 그지? 보통 어떤 경계가 있어서 fx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고 그랬을 때 1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다 1 넣고 이쪽에다 1 넣고 서로 같으면 연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거 기억날 겁니다. 미지수 같은 걸 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갔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17번 보시면 칠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밑줄 x는 1에서 미분 가능.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fx라는 함수가 지금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잖아. 너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일 때도 있고 비 개 많이 오죠? 자기는 우산이 없다 손. 아 조졌죠? 자, 줄 알았죠? 자, 선생님 거밖에 없습니다. 자, 열심히 뛰어가세요. px 엄마 오겠지 뭐. 아 진짜 없어? 이 날씨에 우산이 없어? 엄마가 너네 미워하니? 야, 원래 이 정도면 우산 챙겨주는 게 정상인데 이 날씨면 이상하다. 선생님도 우산 들고 왔는데. 응? 아니에요. 올 때 바닥 축축하지 않았어? 낮에? 낮에 축축했어. 너네 오늘 학교 안 갔어? 학교에서 비 오지 않았어? 낮에? 이상하다. 우리 집만 왔나? 이상한데? 아, 나는 나왔는데 바닥이 막 축축하더라고. 그래서 비가 지금은 안 오지만 잘못하다가는 올 수 있겠다 해서 들고 왔는데. 오케이, 조졌죠. 자, 어쩔 수 없지. 자, 보세요. 일단 봐봐. 미분 가능하니까 1에서의 함수값끼리는 당연히 같아야 되죠. 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즉, 첫 번째 식. 너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위아래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2 더하기 b 더하기 4.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하게 연속인 게 아니야. 얘는 미분도 가능해야 되거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너를 일단은 미분을 해보자. f'x를 구해보자.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너는 4x 플러스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 도함수를 구했을 때 이 도함수 자체도 1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연속이 돼야 돼요. 도함수도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좌우 미분계수 같아야 되니까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죠. 도함수 입장에서는 즉 위아래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b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기초라면 미분 가능을 풀어내는 생기초적인 방법. 어떻게 한다? 위아래 1 대입한다. 미분에서 1 대입한다. 서로 같다, 서로 같다. 미지수 2개, 식 2개, 못 풀면 바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련된 아주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함수를 gx라고 부르고 이 함수를
h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x와 hx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g1과 h1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g'1과 h'1이 같아야 돼요. 지금 이 두 가지 쓰는 게 요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냥 이름을 gx, hx라고 붙인 거야. 근데 둘이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은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중요. gx에서 hx를 빼거나 hx에서 gx 어느 쪽에서 아무 쪽이나 빼면 되는데 선생님은 밑에 거가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뺄게요. hx 마이너스 gx라는 함수를 편의상 kx라고 부른다면 이건 그냥 굳이 kx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kx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0,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나와요. k1는 k 프라임 1는 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이해가? 어려워? 이건 괜찮지? 이거 넘긴 거야. 이렇게 숑는 0, 숑는 0. 이거 넘긴 거. 그래서 얘는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1 들어가면 0. 근데 얘가 이제 아주 감동적인 결론을 알려주는데 다항함수에 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야. 하지만 수투는 거의 다 다항함수죠. 수투에서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수끼리 서로 빼면, 즉 위아래 함수를 서로 빼버리면 반드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1에서 그 함수값도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식이죠. 1에서 0이야. 1에서 근을 가져야 되지, 그지? 근데 1에서의 접선인 기울기가 0이지. 그러면 2차 함수에서 접선인 기울기가 0인 순간은 어디에 있어? 기울기 0인데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가 1이라는 소리 아니야? 즉 1에서 뭘 갖겠어 얘는? kx는 x는 1에서 뭘 갖는다? 그래서 중근을 가져요. 중근. 이렇게. 보여? 1에서 접하는 거 보여? 다음 시간에 접선할 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맨날 서로 빼갖고 중근 해갖고 쓴다고. 되게 알아줘야 돼요. 중근 간다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그 점에서 접한다? 그 점에서 중근을 갖는다. 언제? 다항함수일 때. 그럼 이게 왜 유리하냐? 해볼게. 이거 지워도 되죠? 원래 빼보시면 이렇게 나 3x제곱 더하기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뺀 거예요. bx 더하기 4-a는 야 1에서 중근 갖는다며. 중근을 갖는다는 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야. 맞아? 최고차항은 뭐야? 3이라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b랑 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나오죠. 바로 구해진다고. 굳이 뭐 미분하고 자시고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오늘은 미분 배우는 날인데 미분 안 하고 풀었죠 이거 지금? 미분 안 했잖아. 그냥 함수 빼갖고 중근이다 이렇게 하고 풀었잖아. 계속 비교한다고.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얘는 다항함수에 한해서 쓸 수 있다. 나중에 여러분은 미적분을 대부분 배울 텐데 미적분 가면 못 쓴다입니다. 못 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야무지게 뽑아 먹을 수 있다. 넘어갑니다. 이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18번 안 해줘도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빼고 갔다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뭐가 되면 되겠어? 아래 거에서 위에 식을 뺀 게 x 빼기 2의 제곱인 거지. 원래는 어떻게 한다? 위아래에다가 2 넣고 서로 같고 위아래 미분해서 2 넣고 서로 같고 연립하고 장담하는데 연산이 많이 들어가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 정비례에서 많이 나온다고. 계산이 길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계산은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은 약간 길고 복잡하게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서로 빼는 걸 누가 못해? 서로 빼서 우변에다가 x 빼기 2에 제곱해갖고 전개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 훨씬 더 쉽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알아두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이 통용되지가 않죠. 왜 안 돼? 지금 A, B, C, D까지 있죠. 왜 D까지가 있을까? 이미 미분 가능하다라는 그 상황은 각각의 경계에서의
함수 값에 대한 식 한 개, 미분계수 식 한 개. 근데 경계가 몇 개냐면 마일, 1, 2개 있죠. 그러니까 식 2개, 식 2개, 식이 총 4개, 미지수 4개. 신나게 계산해서 연립한다고. 얘는 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겠지. 만약에 빼서 2차 함수가 되면 쓸 수 있고, 빼서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뭐 2차항의 개수가 좀 간단하면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식 써보시면 마일 들어가면 3 플러스 A, 마일 들어가면 마일 플러스 B 빼기 C죠? 자, 요게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 1 들어가면 1 더하기 B 플러스 C, 너가 마3 플러스 D죠? 요게 지금 함수값끼리 비교한 거. 그 다음 미분계수는 위에 마3이죠? 요거 미분해서 마일 들어가면 3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3x제곱이니까 3 빼기 2b 더하기 c가 나옵니다. 요렇게 요게 지금 마1 들어갔을 때. 근데 그게 똑같이 밑에 거는 역시 얘도 마3이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d니까 이번엔 1을 넣는 거죠. 1 들어가면 요 자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누가 봐도 b는 얼마야? b는 무조건 0이죠. 노랑노랑 같은데. 0이네. 0이면 C 나오네. C 나오면 갖다 놓으면 B 0이고 A 나오고 A 나오고 다 나오고. 얘는 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넘어갑니다. 20번.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20번처럼 그래프로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프 보세요. 다음은 y는 2와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일부예요. 근데 2점 0,1, 2,2 사이의 구간을 적당히 연결해서 그래프 전체를 나타낸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밑줄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A, B, C를 구해보자. 근데 뭘로 연결하셔야 되냐면 2차 함수로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너가 지금 0,1에서 끊기고 다시 어디서 출발하냐면 2,2에서 출발하죠?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사이를 잘 연결을 해달래? 그럼 내가 이차함수를 누가 봐도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요 사이에서만 이차함수를 써먹을 거긴 한데 전 구간에선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도 얘랑 접해야 되고 여기서도 얘랑 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미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이처럼 중근을 갖고 그 말은 거기서 서로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은 그 두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라는 의미라고. 그럼 얘는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해야 되는데 근데 얘랑 접하는 거는 너무 쉽지 않나? 꼭지점이 2,2인데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함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최고차항 A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근데 얘가 어딜 지나야 돼? 0,1을 지나가야 되네. A값 나오죠? 0 들어가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0 들어가면 4 나오거든? 0,1 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안 되죠. 어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나오든 마이너스 4분의 1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걸 한번 미분을 해보자고. 자, 미분을 하시면 아까 f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너 그냥 앞에 곱해주고 1승으로 바꿔주고 너를 미분한 걸 다시 곱한다고 그랬죠? 근데 x 빼기 2 미분해봤자 1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죠? 플러스 2 없어지죠? 이게 도함수거든? 요거 0 들어가서 1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0 넣어보시면 정확하게 1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점도 지나고 미분계수도 정확히 같다. 너랑 기울기가 같은 형태가 나온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라는 거는 아니고 원래는 보시면 식이 미지수가 3개죠? A, B, C 3개 있죠?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1, 2에서의 함수값이 2, 2에서의 미분계수가 0, 0에서의 미분계수가 1 이런 식으로 식을 4개나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2차식인데 식을 4개나 주는 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대칭인 함수의 미분계수는 요거 자체는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정리가 좀 중요한데 보시면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보시다시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네요.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x. 근데 너가 3이래요. 문제에서는 f 마이너스 1이 2이고 너가 2. 구하고자 하는 거는 또 색다른 거를 구해달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fx 제곱 빼기 4를 해봐라. 자, 보세요. 일단은 요거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형태로 얘를 조금 한번 바꿔봅시다. 어차피 미분계수 형태로 바꿀 거면 x가 지금 마이너스고 f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fx로 플러스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f1이라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니? 이렇게. 그럼 이 좌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너는 인수분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따로 있고 여기 fx에서 f 마이너스 1을 뺀 거 너가 3입니다. 이렇게. 근데 너가 마일로 가니까 얘는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2로 가죠.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는 마이너스 6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야? 아, 너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식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건데 f 마이너스 1이 2라고 줬으니까 여기서 너를 이렇게 빼기 2랑 fx 더하기 2로 바꿀 수 있고 문제에서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fx는 2로 가야 되니까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0으로 안 가죠? 얘는 4로 가죠? 이만큼이 뭐가 된다? 너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미니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2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22번 해볼게요. 저쪽에다 씁시다. 얘는 y축 대칭이라고 줬죠. y축 대칭이라는 거는 fx와 f-x가 서로 같다. 대칭인 함수 미분계수는 약간 심화 유형이라서 뭐 두 문제만 가볍게 보는 거고 만약에 요 대칭인 함수 미분계수는 조금 어렵다. 그럼 뭐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겠지. 근데 뭐 어디? 요? 요? 얘가 f-1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요거예요. 왜냐면 f-1이 2라고 줬거든. 마이너스 24. 너 곱하기 너. 마이너스 6 곱하기 4. 옆에 4 곱해야죠.
중요한 건 x가 지금 2로 가고 있는 거죠. 2로. 그죠? 아, 2로. x가 마이너스 2로. x가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죠. 각각을 미분계수 형태로 잘 바꿔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얘도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로 가기 때문에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 부분만 잘 변형을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분자는 괜찮은데 분모가 문제라는 거죠. 어? B가 그쳤다고? 뭔가 조용한데? 아, 비 오고 있죠. 비 오는 날 이 앞에 엄청 차 막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함수의 극한의 형태는 미분계수로 바꾸려면 항상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데로 가야 돼요. 얘네가 같은 데로 가야 돼요.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보내면 얘가 4로 가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빼기 4를 나눠주기만 하면 이것 자체로 뭐가 되냐면 얘는 그냥 f'4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곱하기 x제곱 플러스 빼기 4는 있긴 해야 되겠죠. 얘는 따로 별도로 계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만큼에 한해서는 너는 f'4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봐. 너는 마이너스 2로 가는데 f-2로 가고 얘는 f2로 가죠. 둘이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미분계수 형태라고 쓸 수는 없지만 이 조건 때문에 f2는 사실은 누구랑 똑같아요? f-2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또 이렇게 너 빼기 너인 x 플러스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곱하시면 돼요. x 플러스 2. 보시다시피 약분이 되고요. x 마이너스 2가 남고 x를 마이너스 2로 보낸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값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겠지. 얘는 뭐가 되냐면 f'에 마이너스 2가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f'이 2를 줬어. 근데 우리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대표적인 함수, 요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가 만약에 2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너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너와 대칭인 바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나오겠어? 너는 3이 나오겠죠. 언제?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얘는 그림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너는 3이구나. 답은 3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습니다. 됐나요? 조금 어렵죠? 두 문제밖에 안 남았죠? 자, 미분계수와 나머지 정리인데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항등식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를 이제 배웁니다. 그죠?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풀어내는 것들이었고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와 나머지 정리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어떤 함수를 x-a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봐봐. fx를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g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고 할게요. 그럼 fx와 gx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일단 gx는 몇 차식?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왜냐면 x 빼기 a는 2차니까 1차 이하가 되겠죠? 너는 mx 플러스 n이 됩니다. 일단은 요거 지금 23번에서 하는 내용이 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가장 끝자락에 배우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접선의 방정식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를 나머지 정리를 써보시면 지금 이 내용은 23번과는 무관해. 그냥 선생님이 요 나머지 정리와 관련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fx는 x-a의 제곱 몫이 있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만 너는 직선에 해당한다 이거야. 그죠? 그럼 내가 양변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러면 fa와 ga가 같네? 요거 당연히 같겠죠?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a 넣으면 같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할 수가 있다. 미분을 해보면 f'x가 되고요. 요거를 미분한 거를 곱의 미분법으로 써보시면 이 x마a의 qx 더하기 x마a의 제곱 q'x 더하기 g'x가 나오더라 이거야. 양변에다가 역시 a를 넣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소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하더라도 x-a가 남죠. 양변에 a를 넣어보시면 f'a와 g'a가 같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요거 이해가요? 그래서 너가 사실은 gx와 fx가 x는 a에서 접하는 상황이 된다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함수값과 미분계에서 같으면 그 점에서 접한다니까. 근데 이거를 한번 넘겨볼까? 그럼 어떤 모습이 나와? fx 빼기 gx는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함수가 나와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함수 서로 빼가지고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면 서로 빼면 중건을 갖는다고 했죠? 그 얘기가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항등식 쓰고 A 대입하고 양변 미분해서 또 A 대입하고 연립할 수 있다. 사실은 넘겨서 중건을 갖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23-1번. 다음 다항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란 소리죠. 즉 f에다가 1 넣었을 때도 0이고 f'에다가 1 넣었을 때도 0인 거죠. 왜냐면 나머지가 0이니까 gx가 0이거든. 이 자리가 0이란 말이야. 여기가 1인 거고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1 들어가도 0이고 미분에도 1 들어가도 0이자. 즉 주어진 식에다 1 넣고 0, 미분에서 1 넣고 0이라고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00 더하기 p 플러스 q. 요게 0이 돼야 되고 너를 미분하면 200x에 199승인데 어차피 1 대입할 거니까 그냥 200 빼기 400 플러스 p가 남겠죠? 요것도 0이고 끝이라고. 자, 이렇게 두 개씩 쓰시면 pq 값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여러분이 괄호 2번을 풀어볼게요. 괄호 2번 해보세요. 각각 이 부분을 fx, 이 부분을 gx라고 부른다면 fx와 gx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일 넣고 같다. 미분해서 마일 넣고 같다. 혹은 서로 빼서 x 플러스 1의 제곱 인수로 갖는다. 식을 쓰고 싶지만 x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닥 유리함이 없습니다. 그닥 뭐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닥 추천하진 않는다. 자, 해볼게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양변에 마일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미분해 보시면 4x 3승 마이너스 2ax가 되는데 4x 3승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ax인데 마이너스를 들어가니까 플러스 2a가 나와요. b는 미분돼서 날라갔습니다. 너를 미분하시면 2가 나오죠? 이렇게. a값, b값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을 볼게요. 24번이 이제 방금 한 거랑 이제 유사한 상황인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를 x는 1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rx라고 한다면 r2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지금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rx라는 녀석은 사실은 1차 함수로서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의 접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어떤 fx를 x는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1차 함수는 그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미분계수가 fx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나가면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 되니 접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1에서의 접선이 곧 너로 나눈 나머지에 해당하는 rx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게끔 rx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을 수가 있죠. 마이너스 1,0을 지나가고 1,4를 지나가기 때문에 2 가는 동안에 4 가니까 기울기는 2짜리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서 0이 되려면 플러스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이고요. 문제에서 R2의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넣어서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뭐다? 너는 접선이다. 다음 시간에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